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에 깨트리고 싶은 편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 장애인은 네. 장애인이니까 못할 거야. 장애인이니까 이거는 힘들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시각장애인인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으면 시각장애인인데 사진 왜 찍어? 사진 잘 못 찍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시각장애인이니까 사진은 못 찍어, 그림은 못 그려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서 조금 서툴어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정말 즐거운 활동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못한다가 아니라 좀 서툴지만 연습하고 있고 할 수 있다. 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시각장애인 12살 박은설 작가. 글을 읽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것은 더 어렵지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해 책 한 권으로 펴냈습니다. 책 제목은 은설의 하루인데요.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은설이만의 따뜻한 시선이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은 수영구 진로교육센터에서 장애 청소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발간됐다고 하는데, 오늘 피플인사이드에서 은설의 하루를 쓴 박은설 작가,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고은 선생님, 그리고 은설 작가의 글쓰기 친구 우동준 작가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죠.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설 작가부터. 네, 안녕하세요. 은설이의 하루를 쓴 박은설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고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쓰기 친구로 인사드리는 우동준입니다. 네, 원래 컬처클럽에서 네. 북청년으로 불리는 청년님이 오늘은 은설의 친구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은설의 하루, 이 책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은설 작가님께서 말해줄까요? 이제 우동준 선생님이랑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네.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우동준 선생님이 그냥 이제 흘려하는 말로 책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는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좀 더 열심히 써가지고 소소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흥미진진한 책을 한 권 써내면 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최대한 열심히 써봤습니다. 네. 그 수영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시각장애 이제 대상으로만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장애 대상 이제 아이들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그 하나 꼭지로 이제 은설이가 이제 참여하는 자람씨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은설이가 이제 작가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결과물로 은설의 하루라는 책이 발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동준 선생님은 언제 만난 거예요, 은설이를? 저 이고은 선생님이 저를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3년 전이니까 2020년에 만나서 네. 3년 동안의 글쓰기 수업과 맞아요. 그 책 과정을 통해서 책이 나온 거군요. 네, 그 센터에서 교육 공간도 제공을 해주시고 이제 다과도 제공해주시고 네. 또 이제 제가 글쓰기 교육 은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강의비도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도 이제 좀 집중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마련이 됐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은설이의 이 시각 장애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글을 읽기도 쓰기도 쉽지 않을 상황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왔는데, 오늘도 은설이가 가지고 온 이 한손해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쓴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한손해라는 도구를 써서 책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도구는 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할 때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타자를 치고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용하는 건데, 네. 이렇게 시각장애인 정보 단말기 한손해라고 부르는 이 기계도 똑같이 이렇게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 건데, 조금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일반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모니터를 보면서 글자를 읽고 화면을 본다면
저는 점자로 글자를 읽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키보드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네, 시각장애인용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청년님은 은설이가 그 글쓰기 친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 은설이의 글을 보고는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은설이가 썼던 글을 보고 은설이가 내 삶을 아주 사랑하는구나를 느꼈어요. 은설이가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를 되게 깊게 관찰을 하고 또 매주 만나서 이제 일기처럼 서로 일상을 물어보는데 관찰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은설이가. 관찰력이. 네. 그래서 은설이가 글을 계속 쓰면 좋겠다. 근데 은설이도 글쓰기에 재미를 붙였고 처음에는 글을 잘 쓰고 싶어요가 꿈이었는데 한 1년 넘어가니까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와 이제 고 선생님이 여러 지원을 하는 체계를 여러 가지를 마련을 해봤는데 은설이가 3년 동안 계속 글을 썼어요. 매주. 그게 어쩌면 책을 만들게 된 제일 큰 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은설이는 완성된 책을 이제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처음에는 우동준 선생님이 책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조금 기대도 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글쓰기 실력을 어떻게 키워가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매주 글을 쓰고 또 그랬던 나 자신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뭐 아주 좋은 글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글 실력을 더 키워가서 더 좋은 책을 또 내면 되니까 또 첫 번째 책을 냈다는 것만으로 아주 만족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은설의 하루를 오디오북으로 참여를 했죠. 아마 은설의 하루를 목소리로 다 읽은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은설이의 이 소소한 일상이지만 의미 있는 기록들이 참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학교 생활, 가족들 이야기, 은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은설 작가님? 네. 어떤 에피소드들이 지금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요트랑 설인의 테라스 이렇게 두 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유가요? 가족들이랑 했던 거니까 네. 또 가족들이랑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인데 너무 다 재미있고 그런 시간이었어서 이걸 글로 쓰게 되었고 또 제일 생각나는 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은설이가 책이 총 6부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은설의 생각이라는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차갑고 따뜻하고 달콤해. 네, 그 제목에 있는 글이 있는데 그게 은설이가 밤 12시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챕터를 보면 굉장히 문학적인 문장들이 많거든요. 은설이가 그 밤을 어떤 감각으로 느끼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밤이라고 하면 밤하늘을 먼저 떠올리는데 은설이는 밤하늘을 떠올리면 맛으로 느끼고 밤하늘을 공기의 촉감으로 느끼고 또 후각으로도 이 밤을 느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비장애인들인 우리는 너무 하나의 자연을 눈으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은설의 하루 제일 뒷부분에 있는 6장 파트는 계속해서 이제 작가로서의 저도 문장을 좀 곱씹게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챕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은설이 학교 생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조금 은설이가 이제 친구들의 관계랑 이런 거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좀 인상이 남고 그리고 엄마 얘기가 조금 간간히 나오고 저는 엄마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나요. 엄마 얘기. 은설이도 딸이구나. 학생이구나. 그렇죠. 역시 엄마랑도 갈등이 있구나. 네. 생각을. 근데 그걸 오디오북으로 이제 녹음을 할 때 저와 일단 성이 다르잖아요. 전 남성인데 그리고 저는 어른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를 굉장히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은설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들 주변을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따뜻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은설 작가님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를 차차 알아가게 되고 아무리 단점이 보여도 장점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단점, 장점 다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사람의 단점이 보여도 아 장점도 있겠지 하면서 장점을 찾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는 또 장점을 보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이 참 울림이 있네요. 그러면 이 자신이 못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것 덕분에 이런 것을 잘해라는 부분에서는 이 장애를 결핍이 아니라 차이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에 깨트리고 싶은 편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장애인들이 봤을 때 장애인은 네. 장애인이니까 못할 거야. 장애인이니까 이거는 힘들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시각장애인인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으면 시각장애인인데 사진 왜 찍어? 사진 잘 못 찍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시각장애인이니까 사진은 못 찍어, 그림은 못 그려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라서 조금 서툴어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정말 즐거운 활동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못한다가 아니라 좀 서툴지만 연습하고 있고 할 수 있다. 못한다가 아니라 조금 서툴지만 할 수 있다. 네. 은솔이의 하루도 이제 평범하고 따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씩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건을 보면 가끔 점자가 붙어있는 물건을 볼 수 있어요. 컵라면 아니면 물건들. 근데 이런 물건들을 찾기가 정말 쉽지는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지나칠 때도 많고. 네. 근데 이런 물건들에 이제 모든 물건들에 점자가 붙으면 시각장애인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물건을 사용하고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자가 더 많이 상용화돼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들도 물건들을 만졌을 때 이게 어떤 물건인지 쉽게 알면 좋겠다. 네. 네. 아까 제가 명함을 이렇게 줬는데 사실 명함에 점자가 없어요. 근데 은솔이가 네. 딱 잡자마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엄지 손가락인가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근데 없으니까 그냥 종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미안했었어요. 은솔이한테. 아니 그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주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미안했는데 은솔이와 작업한 이 두 선생님, 이 작가님은 어떠셨는지 좀 느낌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 작가님부터. 일단 동료 작가가 생겼다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작가님 했는데 은솔이가 네 했어요. 그죠. 네. 그 은솔이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놀린다고 이제 박 작가님 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작가님 하면 바로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지역에서 같이 글 쓰는 좋은 동료가 생겼다라는 기쁨이 그렇지. 있고요. 그리고 은설이 덕분에 배운 것도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제 비장애인으로 제가 하는 표현도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 예를 들어서요? 본다라는 단어로 문장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은설이 덕분에 다양한 감각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어떤 노을이 진다, 빨간 노을이 진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은설이처럼 이걸 어떻게 좀 촉감으로 온도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은설이 덕분에 저도 많이 좀 배웠고 은설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성인이 돼서 같이 어떤 북토크도 좀 하고 하면 좋겠다. 그때 저는 이미 아저씨가 그렇죠. 되어 있겠지만 몇 살이야? 40살 되는 것 같은데. 훨씬 넘겠죠. 그때까지 네. 저도 좀 좋은 글과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되는 책을 좀 더 써야 되겠다.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네. 네. 이건 선생님은요?
저는 은설이를 4학년 때 이제 만났는데 네. 그때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은설이 어머니께서 우리 은설이는 오랫동안 글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우동준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할 때 네. 저는 한 초등학생 이제 기준으로 40분 정도 이제 글쓰기를 제안을 드렸는데 1시간도 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초등학생 때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정말 와가지고 1시간을 꾸준히 3년 동안을 이제 쓰고 심지어는 1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은설이가 3년 동안 진짜 꾸준하게 이렇게 글을 열심히 써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작가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저희가 2년 차부터 이제 작가님이랑 막 부르면서 해가지고 은설이가 이렇게 결과물을 또 출판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지원한 저희 이제 센터도 은설이한테 고맙고 그리고 은설이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출판과 동시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지원은 이제 정리를 하고 스스로 이제 중학교 가서 쓸 수 있도록 네. 이제 할 예정인데, 예. 그래서 은설이가 그래도 마무리를 이렇게 결과물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설이한테.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공통점을 찾자면 은설이한테 고맙다거든요. 은설이 덕분에 많은 걸 배웠고 은설이의 그 꾸준함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걸 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설이의 하루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베리어 프리 영화도 만드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영화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은설이가 이제 3년 동안 책을 쓰면서 이제 은설이 하루라는 어쩌면 시나리오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수영구 청소년 문화의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설이랑 이제 6학년 동갑 내기 친구들도 있고 그 아이들은 이제 비장애 학생들인데 그 아이들이 함께 은설이 하루 책을 가지고 베리어프리 영화를 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연기를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 이제 청소년이 은설이랑 이제 비장애 청소년 아이들이랑 같이 했다는 게 조금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영화 제목이 뭡니까? 그거는 은설이 하루입니다. 아 똑같군요. 예, 책이랑. 예. 왜냐면 은설이 하루로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주인공은 네. 또 은설인데 네. 남자 아이 둘이가 네.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예, 요 이제 실제 은설이는 여자지만 은설이가 그때 이제 시나리오 작업할 때, 은설이가 남자여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그래요? 해가지고, 예, 오. 그래서 은설이가 남자 아이들이 돼가지고 네. 영화상에 이제 은설이는 주인공이 남자입니다. 또 강릉에서 이 토크 콘서트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크 콘서트는 좀 인지도 있고 좀 힘 있는 분들이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은솔이도 이제 그런 급이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궁금한데 그때 콘서트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습니까? 은솔 작가님? 민섭 작가님이랑 네. 제가 만나는 첫 자리였는데 네. 그때 이제 민섭 작가님이 제 책을 몇 번을 읽으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저는 대답하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약간 그런 자리였어요. 네. 그냥 민섭 작가님과 책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발표했고 또 질문들이 왔는지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그때 제가 좀 긴장하고 네. 했어가지고 잘 완전 기억이 안 잘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군요. 네. 네. 또 은솔이는 꿈꾸기를 좋아한다라고 책에서도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을 냈으니까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하나씩 내가면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기쁨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부족하지만 작가가 됐으니까 정말 작더라도 그 작은 수의 아이들이 제 책을 읽고 또 제 하루와 그 자신들의 하루를 비교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제가 되게 바라는 바입니다. 네.
뭐 두 분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청년님. 언젠가 은설이가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하면 네. 또 이런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글과 이야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박은설이라는 사람의 성장을 많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은설이만이 아니라 또 부산 맹학교에 또 다양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서, 또 그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교육의 기회나 지원도 연결되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은설이의 하루를 읽어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각자가 또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진로교육센터에서도 많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예, 은설이는 이제 3년 동안 저희 이제 센터에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졸업을 하지만 또 네. 다른 이제 제2의 은설이가 또 나올 그렇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는 아무래도 장애 이제 친구들이나 위기 청소년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꿈을 향해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3년 동안 매주죠. 1시간씩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그런 성인들도 많지 않은데 3년 동안 이렇게 1시간씩 글을 썼다는 이 꾸준함에서 은설이가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꾸준함의 힘을 은설이가 느껴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은설이 이후에도 제2, 제3의 은설이가 나와서 부산 지역에서도 장애 친구들이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부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31년입니다. 제가 계산해봤는데 은설이가 20살 되던 해가 2031년인데 그 해에는 우리 우 작가님이랑 박 작가님 그리고 네. 북콘서트에 제가 진행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피플인사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고은 선생님, 또 은설 작가, 그 다음에 우동준 선생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